그다음에 청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청각.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청각이고요. 길거리에서 눈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뭔가 소리가 들리면 자동차가 오는구나 알아서 제가 피할 수도 있죠.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청각입니다. 청각은, 시각은 제가 가시광선, 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청각도 파동입니다. 우리가 왜 라디오 주파수 이야기할 때 네. 뭐 헤르츠. 89.1MHz, 네. 뭐 킬로헤르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공기가 내 목소리에 따라서 파동을 전달을 해서 여러분 귀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은 이 소리, 파동을 받아서 또 어디에 전달하죠? 뇌로. 뇌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귀입니다.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낚시터에 가잖아요. 네. 물가에 앉으면은 굉장히 고요해요. 그죠?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고요해서 참 좋아 그러면서 뭐 수다도 떨고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물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지 않아요. 물속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좀 시끄러워요. 나이트클럽인가? 물속에서 그 왕. 헤엄칠 때 거품이 인다? 그 소리도 굉장히 크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좀 유달리 열심히 헤엄치는 애들은 좀 민폐네요. 좀 조용히 헤엄쳐.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 지느러미를 유달리 파닥거리면 이제 다른 물고기들한테 민폐가 될 텐데요. 이 이야기를 왜 귀엽다. 하냐면은 소리의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돼요. 전달되는 매개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물 속에서는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질은 또 이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 사이에서는 소리가 반사돼서 다시 나오지 않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물 밖에서는 조용히 있는데 조용한데 물 안에 시끄럽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수영 선수들이 이제 수영을 막 할 때 그 물 밖에서 코치들이 막 뭐라고 막 떠들잖아요. 이 소리 물 속에서 엄청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 물 안의 소리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에서 떠들면 물고기들이 다 듣습니다. 도망가니까 낚시할 때는 필히 정숙하셔야 돼요. 자, 청각. 아까 눈의 구조를 봤듯이 귀의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는 귀는 이 귓바퀴들이 있죠. 네. 귓바퀴가 있고 이 귓바퀴에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이라는 것이 딱 중간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귓바퀴에서부터 고막까지를 우리가 웨이라고 이야기해요. 바깥이라는 뜻이죠. 바깥위. 그다음에 이 고막 안쪽을 우리가 중위, 가운데에 있는 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기 신호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가 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는 외이, 중위, 내이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귓바퀴 그냥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이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릴 때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이렇게 하면 귓바퀴를 훨씬 잘 치워주는 들려요. 거예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에 중위는 고막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고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북 있잖아요. 북. 북의 가죽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북의 가죽을 이렇게 쳐서 가죽을 울리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음파가 귀 속으로 웨이도를 통해서 귀 속으로 들어가면 고막이 울립니다. 아주 약하게 진동을 해요. 이 진동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막은 이 바깥에 있는 그 음파를 흔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고막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소골이라는 거예요. 그 이소골이라는 것이 고막과 한쪽은 고막과 맞닿아 있고 한쪽은 뇌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막이 진동하는 것을 바로 전달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조금 더 민감하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세 개의 그 이소골이 고막에서부터 뇌까지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공기의 진동이 뼈의 진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공기의 진동이
고막에서 이제 막의 진동으로 바뀌고 이 막의 진동이 뼈의 진동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뇌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이는 사실은 이 고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뇌를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이 중에 이제 뼈 말고 이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데 이 중이에 공기가제가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공기압이 항상 일정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비행기 타거나 고산지대 맞아요. 가거나. 예, 물에 깊이 들어가거나 비행기 타거나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과 달라지게 되면은 공기압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죠? 고막을 한쪽으로 밀게 되겠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네. 밀게 되기 때문에 귀가 엄청 아파요.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고 아프고 하는 것은 중이와 외의 공기 압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게 침 유스타키오관. 맞아요, 맞아. 침 삼키는. 맞아. 침 삼키는 거, 그게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것이 외부와 내의 공기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이 코 쪽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유스타키오관이 언제 열리냐 하면 하품할 때, 침 삼킬 때. 그래서 침을 삼키는 순간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서 외이와 중이의 압력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귀가 이제 먹먹하고 아플 때 침 삼키는 것은 아주 과학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의 구조 내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이는 뭐 전정기관, 세반고리관, 달팽이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청각과 관련된 것이 달팽이관이고요. 나머지 세반고리관이나 정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달팽이관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까 눈에서 망막이 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달팽이관도 진동 신호를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달팽이처럼 생겨서 이게 진동이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망치로 때려줘서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선모들이 이게 어느 주파수의 소리다라는 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이것이 청각 세포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 음파는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나오는 그 진동을 다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파수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주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달팽이관의 가장 안쪽에서 받아들이고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달팽이관의 입구 쪽에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리에는 우리가 3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맵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에요. 똑같은 주파수도 더 위아래로 더 크게 진동을 하면은 소리가 큰 겁니다. 데시벨로. 그렇죠. 네. 내가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소리의 진폭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높은 주파수는 높은 소리, 낮은 주파수는 낮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 이 사람은 목소리가 참 좋아, 부드러워, 꿀을 바른 듯한 성대,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것들은 파형이에요. 그래서 이 파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나오면은 소리가 좀 거칠고요. 이게 좀 매끈하게 나오면은 소리가 좀 더 매끈한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모두가 꿀보이스로 인정하는 분들은 파형을 보면 부드럽고 매끄러운 모양이고 딱 봐도 조금 귀가 아프다 하는 소리는 파형이 못생겼나요? 못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파형마다 됐다고. 못생겨서.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왜 요새 이어폰이나 헤드폰 쓰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필수입니다. 이것은 필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의 그 파형과 반대되는 파형을 만들어줘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상쇄시켜서 와. 소리가 없어집니다. 아니, 노이즈 캔슬링이 그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좋은 고급의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은 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장님. 이게 바깥 외부 소리만 없애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작은 이어폰이 스스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파동을 인식을 해서 그 파동에 반대되는 모양의 파동을 만들어서 예, 해줍니다. 해주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노래는 또 노래대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똑똑한데요? 똑똑하다. 나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아주 비싼 작지만, 겁니다.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렇구나.